명제. 여기는 얘들아 하나 약속이에요. 약속. 이렇게 된 걸 이거라고 하자는 약속들이니까 그냥 뭐 단순히 외워야 되고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복습하는 느낌으로 쭉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참이나 거짓, 이거는 참이네, 이거는 거짓이네 라고 바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그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게 약속을 하는 거죠. 부정은 그냥 그 명제가 아니다, 그 아닌 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 느낌으로 우리가 부정이라고, 명제에서는 여집합이 아니라 명제 여집합 이렇게 하는 거고 명제의 부정이다 라고 하고요. 명제 P, 명제는 보통 이제 이름을 붙인 다음 미지수를 넣는 다음 XYZ 대신에 PQR 이렇게 쓰는 편이고, 그때 P가 아니다, 한글로는 P가 아니다 라고 읽으면 되고, 기호로는 물결 P에서 읽을 때는 not P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이게 P의 부정, P가 아니다 라는 뜻인 거고. 자, 근데 정의는 그냥 이게 딱 정의예요. 그러니까 명제가 뭐야? 우리 참고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부르자, 약속인 거잖아. 이게 정의예요. 명제의 정의인 거고요. 용어의 뜻을 정하는 사람 이름처럼, 사람 이름 뜻이 우리가 명제라는 걸 정하는 거고요. 증명은 정의, 약속이죠. 정의나 이미 밝혀진 성질, 공리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를 판단하는 걸 증명이라고 하고, 정리는 참인 명제 중에 기본이 되는 되게 중요한 거라든지, 그리고 다른 건 증명할 때 유용하게 많이 자주 쓰는 거. 매번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한번 증명해놓고 무슨 정리 이름 붙여놓고 그냥 그 다음부터 증명 없이 무슨 정리 얘네가 바로 쓰는 거야. 얘네는 피타고라스 정리 뭐 그냥 따로 우리가 증명 안 하고 막 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자주 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붙여주고, 그건 용어 뜻이고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조건은요, 명제라는 거는 딱 보자마자 이거 참이네, 거짓이 내가 판단이 되면 명제인 거야. 그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 부른다고 했죠? 근데 조건은 뭐냐면 그 문장이나 식에 X 또는 어떤 미지수, 세모, 뭐든 상관없어. 정해지지 않는 어떤, 예를 들면 주어 X를 쓰긴 하는데 미지수, 어떤 수 이런 게 포함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그게 만약에 X값이 어떤 값으로 결정되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어. X값이 결정되면 참거짓이 결정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불러요. 명제는 아니고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X값이 들어가면 이제 명제가 되는 거죠. X값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지. 자, 그때 우리가 X에 따라 참거짓이 결정되기 때문에 P하고 X 함수처럼 표현을 해요. X값이 몇이냐에 따라 이 PX 조건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진리집합은 우리 X값에 따라 참거짓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그 X값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 그래서 진리 집합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이 정의죠. 약속을 했고요. 그때 이거를 조건 P였으면 라지 P를 쓰고 조건 Q면 라지 Q 쓰고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을 해주면 되고, 그때 됐나요? 우리 집합 표현이 이렇게 돼요. X라는 원소로 하는데 X가 뭐냐? 전체 집합 원소 중에서 PX를 참으로 만드는 원소로 가진 집합이에요. 좀 더 줄였으면 그냥 이렇게 PX가 참하지 말고 PX 하면 그냥 PX 참 이런 뜻인 거고, 그냥 이 전체 집합에 포함되는 건 보통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만 줄였을 수도 있고, 여기 다 진리집합, PX의 진리집합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고 다 그냥 저렇게 표현하는구나로 받아들이면 되고, 조건은 부정은 그냥 조건 P가 있으면 거꾸로 해도 그냥 not P 이렇게 써주면 돼요. not PX 이렇게 써도 되고, 줄여서 not P 이렇게 써도 돼. 자, 그때 진리집합 참으로 만드는 애들을 원소로 한 집합이 진리집합이라고 했죠? 부정이면은 그 반대잖아요. 그래서 거짓으로 만드는 애들을 모아놓은 P의 여집합, 이게 부정의 진리집합이라고 하고요. 또는과 그리고 or가 and의 의미는 뭐예요? P이거나 또는 Q이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PQ의 합집합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진리집합으로 해석을 하자면 P이면서 동시에 Q인, 그러니까 얘도 참으로 만들고 얘도 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원소들을 모아보면 그 진리집합이라고 하죠. 그러면 얘네들의 교집합, 진리집합들의 교집합의 원소들일 거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는 P and Q의 부정이니까 이거 P교, 진리집합을 따지면 P교 Q의 여집합이 될 테니까 드모론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읽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런 표현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참고짓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모든 x에 대하여 px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얘가 참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x에 대해서 px다 가 참이 되려면 진짜 x의 모든 값 다 집어넣어서 다 참이래요. 그러면 얘를 참으로 만드는 x값을 원소로 하는 집합, 진리집합이라고 했죠? 진리집합이 전체집합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참이 될 수 있는 거야. 왜? x값 뭘 집어넣어도 다 참이 된다고 했으니까 진리집합에 모든 x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서 진리집합 p가 전체집합 u랑 같은 집합이어야 하고요. 그러면 참, 근데 하나로 빠지는 게 있다? 그럼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게 아니니까 거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x에 대해 px다를 우리가 판단하고 싶잖아? 그럼 보통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주거나 아니면 안 들어간 게 하나라도 있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다. 안 되는 게 한두 개는 있다. 이런 거 보여주면 무조건 거짓 판단이 끝나는 거죠. 자, 어떤 x에 대하여 px이면 이거는 우리가 참고서 어떻게 말해? 어떤 x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px를 만족하는 px인 x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어떤 x에 대하여 px가 성립하다 라는 얘기는 px를 성립하게 만든 x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야, 너 모자 쓰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 건지 눈 감고 있는 건지 판단이 안 돼. 자, 그래서 이게 참것인 걸 판단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 존재하며 참이 되는 거니까 그 되는 거 하나만 딱 찾으면 돼요. 진리집합. 얘를 참으로 만드는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적어도 하나는, 어느 정도 하나라도 있으면 그럼 무조건 참. 근데 무조건 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거짓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모든 x에 대하여 px, v 부정. 모든은 우리가 어떤 걸로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이게 이거의 부정이라는 얘기를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성립하려면 항상 성립해야 이게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부정이니까 거짓이 돼야 되니까 거짓이 되는 게 px가 성립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뒤집어 버리고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어떤 x에 대하여 px 이거의 부정은 어떤 이 모든으로 바뀌고요. px가 나 px를 바뀌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자, 그 다음에 명제 P, 화살표 Q. 자, 우리가 조건 PQ에 대해서 조건 P를 만족하면 조건 Q를 만족한다. 라는 이거는 조건들로 이루어진 명제고요. 이 앞에 있는 명제를, 조건을 가정이라고 부르고 뒤쪽에 있는 걸 결론이라고도 불러요. 따라하세요. P이면 Q이다. 그거를 줄여 써서 우리가 P 화살표 Q,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약속을 했고, 얘가 참이 되려면 P이면 무조건 Q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면 P에 해당되는 경우는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이 케이스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P의 원소라면 얘를 참으로 만드는 거죠. 얘가 참이면 P가 참이면 Q는 참이다 이런 뜻이니까 얘 원소면 무조건 Q의 원소다. 맞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되고요. P이면 Q이다. 이거는 이게 성립한다고? 이게 참이라고? 그러면 P가 Q의 부분집합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반대로도 가능해요. P가 Q의 부분집합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P를 참으로 만드는 어떤 원소 X값이 있으면 Q도 참으로 만들겠네. 왜냐면 P를 참으로 만드는 X값들이죠 여기가. Q도 무조건 참으로 만드니까 P면 Q이다. 이게 참이다? 그러면 P는 Q의 부분집합이고 거꾸로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럼 P이면 무조건 Q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양쪽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조건 P인 거죠? 이게 조건 Q인 거죠? 그러면 이 원소 진리집합을 해석해보면은 P는 자, 실수 범위에서 표현만 하면은 얘가 X가 1과 1 이렇게 되겠죠? 전체 집합이 실수라면 Q는 X는 1이라고 참이 되는 X값은 1밖에 없으니까 1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지금 P2면 Q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물어보는 거는 P가 Q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안 되죠? 그럼 거짓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P면 Q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P, Q의 역할. P가 참이 된다면 Q도 참이 된다 이런 의미고.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고요. 자, P2면 Q이다라는 명제, 조건 P면 조건 Q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여기서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꾼 Q2면 P이다를 우리가 이 명제의 역, 앞뒤를 바꾸고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꿔준 걸 역이라고 부르고요. 자리를 바꾸고 부정 해준 걸 우리가 대우라고 불러요. 참고로 얘네들은 하나가 참이면 나머지도 참이고 하나가 거짓이면 나머지도 무조건 거짓이라서 문제에서 얘가 참인지 판단해라. 근데 판단이 힘들면 바로 뒤집어서 대우를 만들어서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면 돼요. 이거 판단해라. 판단하던가 만약 판단하기 힘들다 뒤집어버리면 둘 중에 하나는 편해요. 하나가 어렵다? 그럼 하나가 편해. 별로 안 어렵다? 그러면 얘도 별로 안 쉽고요. 그러니까 얘가 복잡도가 붙으면 얘가 엄청 복잡하면 얘가 간단하고 얘가 간단하면 얘가 엄청 복잡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명제와 대우는 항상 똑같다. 이건 진리집합 포함하기로 생각해보면 이게 참이다라는 말은 이렇게 Q가 P가 Q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뜻이고 얘가 참이라는 얘기는 이거 지금 Q의 여집합이 P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똑같은 의미인 게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를 색깔로 표시해보면은 이 초록색 영역은 이 Q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게 초록색 부분인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P가 아니다 하면은 이 P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가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부분이 초록 부분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참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배우는 참것이 똑같다 라는 우리가 외우면 되는 게 외워야죠. 그냥 배우로 알아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P이면 Q이다. 이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참이다 그럼 화살표를 두 줄로 바꿔주고요. 거짓이다 그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때 그러면 P이면 Q이다 그리고 진리집합 포함하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따라하세요. P이면 Q이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애는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데 이렇게 기억하세요. 누구는 무슨 조건이다. 요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P는 충분 조건이다. 그리고 외울 때는 이렇게 하면 편하다 그랬죠. 지금 P에서 Q로 화살표로 뭔가를 줬다고 생각하세요. 왜 줬어? 충분히 많아서 줬어.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외우기가 편해요. 그래서 P이면 Q이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외울 때는 좋네. 왜 줬을까? 충분해서 줬구나. 이렇게 외우면 편해요. 자, 두 번째로 읽을 때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읽지만 뒤에 있는 건 앞에 거에 의한 필요 조건이라는데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Q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주는 게 좋고요. 덜 헷갈리고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어야 돼. P는 충분 조건이다. Q이기 위한. Q는 P이기 위한 부족해서 받았어. 뭔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외우면 필요 조건이다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화살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헷갈리게 만들려고. 누가 줬고 누가 받았는지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Q가 줬죠. 이번에는 Q가 충분해서 줬구나 해서 Q는 P에 의한 충분 조건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보기 좋게 쓰려면 이것보다는 이렇게 바꿔서 오른쪽 화살표를 써주는 게 보기는 좋겠지. 근데 이거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자, 항상 참이라면 이렇게 필요 조건 또는 충분 조건으로 부르고요.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성립하고 거꾸로 Q이면 P이다. 역 관계죠. 둘 다 성립하면 우리가 그러면 둘 다 화살표가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줄 해준 다음에 필요 조건이면서 동시에 충분 조건이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고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다? 둘이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항상 성립하는 문제라면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는 방법 세 가지 대우법, 규율법, 판단법이고요. 대우법은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찬 것인지 판단이 힘드니까 뒤집어서 대우가 찬 것인지 마찬가지 것인지 판단하는 거고, 귀력법은 부정이 모순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P이면 Q이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항상 참인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이렇게 두 줄이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부정이니까 P이면 Q이다. 이거는 P이면 뒤쪽. 결론의 부정을 이렇게 보통 취해요. 그래서 P이면 무조건 P이면 Q가 아니다. 이거를 확인을 해서 이 화살표는 조금 애매하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항상 P이면 무조건 Q가 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야, 근데 P이면 Q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모순이 되는 거야. Q가 아닐 수도 있잖아가 모순이야. P이면 Q가 아닐 수가 없대. 그럼 P면 Q일 수밖에 없나? 이렇게 기호가 조금 애매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귀력법이라고 하고요. 3단 문법은 P면 Q, Q면 R. 그러면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P, Q, Q, R 이렇게 해서 우리가 P면 R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게 3단 문법입니다. 자, 쉬었다가 문제들로 한번 쭉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